어, 여러 가지 그 알짜 팁들만 많았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여러 가지 트래블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증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한쪽에는 제가 PDF 교재를 떴고, 그 옆에 스마트폰 화면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화면을 키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뭐 스마트폰을 배워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강서부터가 순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자판으로 키보드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타이핑하거나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PC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나 그다음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거 있는데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네, 자판 치지 말고 음성으로 타이핑하자. 자, 스마트폰 준비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메시지 작성하는 것도 돼 있고 뭐 메모 기능도 있죠. 뭐 삼성 노트나 뭐 이런 데서도 자판에 키보드에 마이크를 이용하면 메모나 이런 것도 다 그 음성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메시지하고 카톡하고 두 군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찾아주시고요. 메시지 앱을 열어주시고 여기 메시지 앱 있죠? 메시지를 열어주시고 특별하게 누구한테 보내도 되는 데 있으면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카톡에서 저기 나와 채팅방 내에서 내가 나한테 보내는 연습을 하죠. 여기서 메시지도 열어서 여기 1대1 대화 1대1 다 눌러서 내 번호나 내 이름을 넣어서 내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내 이름이나 내 번호를 둘 중에 하나 두면 요거는 내가 나한테 카톡에서 나와 채팅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밑에 하단에 뜨죠? 본인 이름 메시지에서 여기를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됐나요?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다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 스마트폰에서 메시지에서 음성으로 문자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준비해 주세요.
메시지 앱에서 열어서 내 이름을 눌러서 내가 나에게 메시지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키보드에 이제 두 가지, 여기 키보드에 마이크 있죠? 키보드에 마이크. 키보드에 마이크를 눌러서 지금 메시지에서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오타율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마이크 모양을 터치를 해야 그 녹음되는 게 중지가 됩니다. 그걸 계속하면 필요 없는 말까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주시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음성이 틀리는 것도 있죠. 그 부분에 가서 삭제할 부분은 요거 가서 요걸 삭제해 주면 되고, 수정할 부분은 눌러가서 여기 위에 여기 화살표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자판을 올려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근데 발음이 명확하면 크게 그렇게 수정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거 삭제하고 천천히 한번 실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일선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걸 잘 활용해 드리면 되게 편안해 하시거든요. 처음에 사용을 안 해봐서 좀 어색해서 그렇지 연습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전 중이거나 뭐 이렇게 한 손을 다른 걸 쓴다든지 이럴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추가할 거 추가했으면 그다음에 옆에 비행기 모양 이게 보내기입니다. 보내기 거기를 터치하면 자 이렇게 갔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나에게 보냈기 때문에 두 개가 보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은 보내는 사람 화면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받는 사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카톡에서 나와 채팅해서 연습하듯이 메시지도 이렇게 내 이름을 열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것도 그냥 메모장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활용하면 여기서 음성으로도 보낼 수도 있죠. 음성을 여기 메시지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거. 자, 옆에 여기 플러스 있죠? 여기 옆에 플러스 여기 입력창 옆에 플러스 거기를 터치하면 하이 메뉴들이 보입니다. 하이 메뉴. 메시지의 하이 메뉴. 여러 가지 많죠. 지도 뭐 위치 공유 뭐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음성 녹음 있습니다. 음성 녹음. 제가 이게 유료인데 유료 기간이 끝났나 봐요. 이게 뭐지? 15분 단위, 40분 단위. 아니 제가 워낙 유료거든요. 유료로 해서 쓰고 있는데 자동결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게 뜨는 게 좀 이상한데 이 메시지가 뜨는 게 인도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한이 아니야 유료는 시간 제한 없어요. 인원 제한만 있고 시간 제한은 없어요. 일단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일찍 켰기 때문에 시간 따지면 40분 정도 되긴 됐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건 바로 또 지금 시간이 걸릴까 봐. 이게 시간 가면 누르면 지금 강의 진행이 못 되거든요. 이런 미리 체크도 안 했네. 자, 한 대까지 해보고요. 네. 자, 여기 음성 녹음 있습니다. 음성 녹음을 터치하면 지금 메시지에서 여기 밑에 빨간 버튼을 눌러야죠. 여기 눌러서 메시지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중단해서 완료를 누르면 자, 요렇게 위에 여기 하나 갔어요. 여길 눌러서 내가 저기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메시지에서 음성을 음성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간 게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 창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지우겠다 그러면 빨간 걸 누르면 지워져요. 아직 보내기가 아니고 이걸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기 눌러주면 보내지는 거죠. 여기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이 누르면 바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카톡에서도 똑같은데 카톡을 안 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약하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면 거긴 카톡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여기 메시지를 쓰시면 돼요. 메시지를 쓰시면 그래서 이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기능이 사실 메시지 기능이 많은데 여기 특강에서는 이렇게 쫙 요구하는 부분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사실 여기 하이 메뉴에 기능이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카톡에서 한번 해볼게요. 카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여기서도 나와의 채팅방을 여세요. 친구 화면에서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누르면 나와의 채팅방 있죠? 나와의 채팅방을 여세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입력창에 여기 마이크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 하이 메뉴를 하면서 그 밑에 그 쓴다고 하면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음성을 문자로 보내려면 이 입력창에 터치를 하면 키보드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를 해서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자, 키보드에 그 마이크가 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고. 그러면 이 툴바 자체가 사용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정에 가서 어, 삼성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삼성 키보드 툴바 사용한다고 설정해서 켜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요 부분이 툴바거든요. 요 툴바 요 부분을 써야 여기 메뉴가 하나하나 보이거든요. 요 부분을 보시려면 설정에 가면 여기 기본 키보드 추가 키보드 설정에서 만약 삼성 키보드를 많이 쓰시니까 삼성 키보드를 했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키보드 툴바라고 있죠. 이걸 평소에 안 쓰시면 이게 꺼져 있어요. 이게 꺼져 있으면 툴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걸 켜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동사인가요? 아니 어너미 키보드 설정에서 원하는 키보드. 어너미 키보드. 자, 다시 카톡에서 나의 채팅방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 키보드에 마이크 있죠? 그 눌러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모양만 있는 거는 중지가 된 거예요. 이때는 중지가 된 거예요. 그 인식을 못 해요. 이때는 다시 마이크를 터치를 해줘서 파랗게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지금 마이크 인식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터치해 주면 됩니다. 카톡에서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끝나면 다시 마이크 명을 터치해서 이렇게 중지를 해야 그부터 이상이 들어가질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여기 옆에 이거 지울 거 있으면 요거는 지우면 여기 마우스로 여기 저기 커서 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더 추가할 게 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키보드가 나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중간에 이제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틀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카톡을 평상시에는 카톡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요거 쓰시면 진짜 편해요.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진짜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뭐 카톡 오르면 요걸로 합니다. 운전하면서 지금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음성을 보낼 수 있죠. 자, 근데 그거에 이제 저는 지금 마이크를 모양을 빼놨는데, 요때도 다시 아까 메시지 같이 여기 플러스 누르면 하이 메뉴가 나옵니다. 입력창에 플러스를 터치하시면 여기 음성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터치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에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이라 있죠. 이게 노랗게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간편 녹음 버튼이 아까 보실 때 입력창 끝에 마이크 모양이 있었죠. 그거를 내가 쓰겠다고 이렇게 노랗게 해야 그 입력창에 마이크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안 들어와도 그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손을 댄 상태에서 바로 음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노랗게 터치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편 녹음 버튼 사용 노랗게 터치하시고, 자, 여기서도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고 다시 누르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빨간 버튼 눌러서 카톡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다시 들어보려면 여기 화살표 삼각형 누르면 다시 되고,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여기 취소 누르면 먼저 한 게 다 삭제되고 다시 녹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내기 하려면 여기 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은 사람이 여기를 누르면 바로 카톡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하이 메뉴에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서 저는 단순히 혼자 있으니까 지나만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서라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그러니까 유료를 가입해야 톡스라 플러스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쓸 수 있고, 뭐 패스워드나 팀 채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해 놓으시고, 그걸 안 쓰더라도 일단은 카톡에서 이렇게 전체 방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울 거 지우고 갤러리에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 뭔가요? 자, 교통편이네요. 교통편이 사실은 앱이 많죠.
네이버 지도 있고 그다음에 티맵 있고 카카오맵 있고 있는데 그 카카오맵이 상대적으로 이게 대부분 다 카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하고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 카카오맵이 편해요. 그래서 카카오맵이 제일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나눠져 있어.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카카오 티 이렇게 그 따로 다 할 수 있는데 카카오맵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하철, 버스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특히 이제 카카오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거기 택시 부르는 기능에다가 뭐 요새 기능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주차장도 되게 편해요. 카카오티 가입을 해놓으면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바로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자, 카카오맵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을 하려면 저희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맵을 설치를 해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시거나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맵을 그냥 바로 열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카톡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카카오맵을 여시고 상단에 여기 저기 저 삼선이 있어요. 삼선을 눌러서 이렇게 로그인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되면 거길 타치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뜨죠. 그래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 이름이 그럼 맵을 설치. 로그인 하세요 나오네. 로그인 터치해서 로그인 하세요. 그러면서 카카오 계정으로 나오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 의외로 그냥 로그인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면 공유할 때 안 떠. 공유가 안 되는 거, 공유가.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비로그인으로 하게 되면 네, 공유가 안 되나요? 안 되죠. 카톡으로 공유를 못 시키니까. 캡처해서 공유하셔야 아니요, 이게 공유가 공유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주 가는 데는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집이나 직장 이렇게 편집에 눌러서 그래서 자주 가는 데는 집, 직장 이런 데는 미리 넣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놓으시기 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삼선을 한번 눌러서 삼선 위에 삼선을 누르셔서 시간 되실 때 여기 장소 편집해서 누시고 여기 들어오면 설정 있죠? 설정 찾으셨나요? 있네요. 카카오맵의 설정 찾으셨나요? 우측 하단. 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삼선을 누르고 화면을 위로 좀 올리면 자 다시 삼선 터치하면 여기 들어오죠? 여기 하단에 여기 공지 장소 제한 설정 이렇게 있죠? 설정을 누르면 그다음에 지도 설정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도 설정을 타치하면 글자 크기도 정할 수 있고 입체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건물 높이, 회전 기능 이런 걸 다 하시고 그다음에 확대 축소 이런 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 하단에 앱 설정 있죠? 여기 위에 지도 끝나시고 여기 앱 설정 네, 앱 설정 거기 타치하시면 여기 앱 실행 시 현위치 탐색 그러니까 현재 위치 위주로 먼저 탐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검색 기준도 똑같은 미래지만 내 위치 중심으로. 그걸 타치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지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내 위치 중심이 좀 편하겠죠? 내 위치 중심. 검색 기준. 그다음에 언어는 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알림 기능도 있죠? 그 알림 기능도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해드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위에 꼭 눌러서 앞으로 전 단계로 오시고, 빨리 네? 빨리 움직여. 알림 기능 켜야죠. 제가 알림 여기서 받는 기능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비를 쓸 수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는 화면 자동 꺼짐 방지를 켜놔야 돼요. 그래야 계속 화면을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됐죠? 왜 지금 여기인데 지도 설정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화면 올리시면 인공지능 음성 안내 기능 사용.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내비를 바로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여기 내비로 바로 연결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꼭 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운전하실 때 외에는 안 쓰잖아요, 내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꼭 길찾기 설정 있죠? 여기를 출발지를 현위치로 설정을 키면 현위치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출발지가 현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출발지가 현위치가 아닐 때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미리 이런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좀 편해요. 그냥 막 그냥 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있죠? 그 바로 아래 거길 터치하면 내비게이션 쓸 때 이걸 미리 해놓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차선이 좀 달라지죠. 하이패스 차선은 맨 좌측이고 뭐 있잖아요. 그걸 안내할 때 좀 정확하고 연비 계산도 해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예 입력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차종서부터 저기 그다음에 어떤 기름을 쓰는 건지, 그다음에 하이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하이패스가 있다고 하면 하이패스 차선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요새는 자동차 자체 내비 잘 안 쓰세요. 특히 전문일수록.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여기서 이렇게 차 종류, 기름 종류, 하이패스가 있냐 없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주행 설정 있죠? 밑에 주행 설정을 누르면 안내를 어떤 걸 받을 건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됐죠?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는 게 되게 편해요. 자, 그 밑에 위치 공유 있어요. 위치 공유. 톡 친구 위치 공유라고 있죠? 거기 터치하세요.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카카오톡 친구한테 위치 공유를 할 때 요런 걸로 하겠다.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마커라는 거는 현재 있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마커예요. 친구나 내가 있는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속도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돼요. 그리고 도착지 알림 이거 켜놓으시면 도착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을 미리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됐죠? 자, 다시 위에 꽉 누르시고 나오시고 그러면 카카오 맵에서 쓸 수 있는 설정들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기본 세팅은 된 거예요. 자, 위에 다시 꽉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는데 요 입력창에다가 바로 주소나 건물명이나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가지고 대신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도상에서 꾹 눌러서 출발, 도착, 경유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는 거, 마이크로 검색하는 거, 지도상에서 꾹 눌러서 지도상에서 어느 지점을 꾹 누르면 이렇게 지도상에서 꾹 누르면 출발, 경유, 도착 여기서도 한 번에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 출발지 입력치를 누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좀 먼데, 뭐 지하철도 몇 번 갈아타고 운전할 수도 있고 걸어가는 거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먼 데가 어딘가요? 인천. 수서요. 서울역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까워. 수서요. 수서요? 예. 수서보다 좀 먼데 인천 어디가 없어요? 인천 송도가 좀 멀지 않나요? 인천 계양구 계양역. 대학. 자, 시흥 희망칸이고 이거 네이버 거기 걱정하더라고. 시흥 희망칸이사. 군산은 저기 아니야? 분당. 분당 아니에요? 가깝지. 갈 때도 있고. 아, 그것도 되지. 자, 어디를 자, 저는 어디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철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도보도 있고 뭐 이런데. 음, 저는 그냥 예술의 전당 해볼게요. 시흥 희망칸이 멀어서. 예술의 전당 이름이 여러 군데라. 자, 여기 남부순환도로 떴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뭘 하나 검색하면 이건 제가 입력을 해서 한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밑에 이 하단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하단에 여기 파랗게 뜨죠. 이게 이제 길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터치하면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위가 자절로 떴죠. 이게 뭐죠? 아까 설정할 때 출발지. 출발지를 현위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출발지가 현위치가 아니다. 그럼 여기만 지워서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요게 승용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이렇게 있어요. 자, 대중교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라고 있죠. 전체는 모든 걸 포함한 거고 버스, 지하철 이렇게 있어요. 자, 전체에다 놓고 쭉 보면 이게 추천순 그 다음에 순서도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현재 출발 위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추천순인데 이 추천순을 누르면 내가 또 이 추천순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있죠. 최단 시간, 뭐 최소 환승순 있죠. 그 중에 이렇게 해보는데 제일 무난한 게 추천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출발 시간이 현재로 돼 있죠. 근데 이걸 눌러서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길 터치하면 근데 여기 다른 지도는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내일, 오늘 몇 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아볼 때 좀 편해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배차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갈 거는 아예 토요일을 바꿔서 검색을 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추천순으로 쭉 보는데 쭉 보다가 좀 편한 걸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윗부분이 시간도 덜 걸리고 좀 편하겠죠. 그 중에 하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54분. 이 버스는 좀 불규칙하잖아요. 시간이 도착 시간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하철 위주로 이제 거기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노선을 하나 터치하면 그 노선의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외까지 걸어가는 시간 나오고 갈아타는 거 보면 여기서 몇 개역 이동하고 빨리 갈아타는 거는 그 열차의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뭐 7번째 칸에 첫 번째 출입구를 누르면 환승할 때 좀 빠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위를 보시면 지금 55분 걸린다고 돼 있죠. 자, 여기를 이제 자, 내가 알림을 받으려면 여기 요 종 모양 있죠, 종 모양. 여기를 누르면 알림 허용을 누르면 그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는 음성 알림까지 받아요. 근데 이어폰을 안 끼고 있으면 이, 이 화면에 알림창하고 진동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음성 안내까지 되고 이어폰을 안 꽂고 있으면 진동하고 팝업창에 팝창이 떠요. 그래서 한정거장 전 갈아타기 한정거장에 먼저 알림이랑 그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거기 바로 갈아탈 때 내려야 될 때 그걸 또 한 번 알려줘요. 그러니까 두 번을 알려주니까 좀 편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잠깐 뭐 이렇게 뭐 편히 쉬거나 할 때 알림을 미리 받아서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알림이 오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현재 도착 시간인 여기 나와요. 도착 시간이고 총 구간별 기록이 나와. 구간별 시간. 그리고 여기를 한번 터치해. 현재 4시 53분 도착 예정인데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면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착 예정 시간이 소요 시간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내가 이거는 도착 예정 시간이고 총 얼마나 걸리나 이라면 이렇게 눌러 놓으면 이 시간이 이렇게 두면 점점 줄어들어요. 남은 시간으로. 편하실 대로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알림까지 눌러 놓으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 빨간 부분이 보이죠? 이게 현재예요. 현재 위치. 빨간 부분이 현재 위치. 이게 쭉 이동하면서 이 빨간 위치가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바로 도착 이전에 진동하고 알림이 와요. 쭉 알림이 오고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런 그 알림 기능하고 요런 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요 톡 친구 위치 공유 있었죠? 위치 공유 편하다고.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눌러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한테 보내면 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모임방에다가 이거 위치 공유 보내 그러면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거짓말을 못 해. 현재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죠? 그래도 되고 뭐 저기 여자분들 늦게 귀가할 때 했대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올 때 요걸 알려드리면 현재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톡 위치 공유. 근데 저는 오늘 저기 알림 그게 안 뜨죠? 아니. 저거 알림을 아까 그 하나 선택을 해서 누르면 된다니까. 설정에서는 오늘 했거든요. 아니 여기서도 또 해드리지 여기서도. 여기거든요. 아니 미리 입력을 안 했구만. 장소 입력을 해야지. 도착지를 하나. 도착지 뭐 하나 해도 돼요. 이건 달라고. 자, 그리고 이거 누르고. 남은 자, 이렇게 하면 해서 이거 알림 기능은 활성화를 안 했구만. 아까 왜 할 때 같이 안 따라해요? 왜? 설정에 들어가고 설정에서 알림은 했는데. 알림을 꺼놓으면 우연히 나타나지기 때문에 저기 꺼놓으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톡 친구 위치 공유를 터치하면 어느 방에 할 건지 이게 개인일 건지 방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상 제가 이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놓으면 제가 그 방이나 그 사람한테 선택하면 그 사람한테 카톡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위치 공유를 수락하겠냐고 물어서 수락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저렇게 위치가 표시 이렇게 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어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꼼짝 못 하겠죠. 이게 위치 공유예요. 위치 공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보면 지도하다 보다 보면 아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빨간 종 모양 있죠? 그걸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다시 이동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래. 지금 와이파이가 기능이 중간에 멈추면 저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보다 좀 좋은 기능이 이게 알림 기능이랑 위치 공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그 출발 시간을 내가 임의로 확인할 때 입력 시간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요거 알려드리면 지나치지 않고 어떤 때는 이게 멘트 잘 안 들리잖아요. 막 좀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면 지나치지 않고 내릴 수 있어요. 됐죠? 카카오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이나 처음에 도보로 가야 되잖아요. 도보로. 그죠? 도보로 갈 때 여기서 한번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를 한번 하죠. 새로운 걸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 해화역인가요?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해화역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호선. 그럼 요거는 도보로 갈 만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눌러서 아까랑 똑같이 아예 도보로 바꾸는 거예요. 도보로. 그럼 여기 큰 길 우선 최단 거리 뭐 있는데 큰 차이 없네요. 자, 눌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지도가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겠죠. 걷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하단에 지도 모양이 있죠? 여기 지도 모양. 여기 지도 모양의 나침반 모양 있죠? 여기 지도 하단에 거길 터치해서 이렇게 나침반 모양으로 파랗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길이 걷는 방향에 따라서 지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누르면서 가면 찾아가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빨간 점이 나의 위치인데 여기 점을 벗어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길을 놓치지 않게 도보일 때. 그래서 그 내비로 해도 주차장이나 어딜 가면 주차장서부터 뭐 찾는 데까지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자, 지도에서 밑에 한번 눌러서 지도가 돌아가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CCTV는 네. 현장 중계는 안 되는 거예요? CCTV를, 그 위치를 CCTV로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위치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현장으로 계속 실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도착지 위치, 그쵸? 그렇죠. 보건 CCTV라고 별도 앱도 있더라고요. CCTV는 또. 아니,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여기 카카오 맵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요걸 뭐 별도로 모르겠다 그러면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카카오 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씩 다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제 네이버 맵 해야죠. 아니요, 여기 순서로 보면 승용차 있네. 승용차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4강으로 넘어가는데 자, 승용차는 아까 거기서 내비로 바꾸면 돼요. 내비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카카오 택시 T를 해볼까요? 카카오 T하고 카카오 지하철 해서 어차피 오늘 요까지만 해서 끝나는 거로 새로운 사항 들어가긴 그렇고 자 카카오 T 해볼게요. 카카오 T 자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카카오 T 입력합니다. 설치하고 열기 하시고 요것도 로그인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요것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인증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페이도 쓰고 여기 본인 차량도 등록하고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대리 기사 부르는 기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여기 본인 인증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본인 내 저기서 정보에서 내 정보 기록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쓰시면 여기 메뉴 중에 결제 수단 관리가 있어요. 결제 수단 관리를 눌러서 여기서 어, 내가 어떤 거로 쓸 건지 저는 이제 여기 카카오페이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추가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카카오페이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제가 다른 농협카드를 하나 이렇게 또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휴대폰도 되고 다른 카드로도 돼요. 거기서 현장에서. 자, 그 밑에 차량 관리라고 있어요. 차량 관리. 자, 차량 관리를 누르면 대리기사잖아요. 대리에 부를 때 이런 걸 미리 놓으면 좀 편해요. 내 차량에 대한 관리 이런 거를 쭉 눌러서 차량도 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소도 이렇게 집하고 회사 뭐 이런 거는 미리 해놓으면 그때마다 입력할 필요 없죠. 미리 이렇게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가족들이 그 뭐 저기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해놔가지고 요거 가지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택시도 불러서 같이 불러서 결제는 내가 해주고 택시를 불러주거나 뭐 대리를 불러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알림 설정도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알림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알림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그 카카오 계정 로그인 다 이렇게 로그인해서 로그인까지 다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누르세요. 홈.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전에 등록해놨으면 집, 회사 뭐 이렇게 다 되는 게 나오고 여기 이제 메뉴가 뭐뭐 있냐면 택시, 택시도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또 택시 종류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예약하는 거, 바이크, 요 주차역 있죠? 피주차. 그래서 카카오티하고 그 계약한 주차장들은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면서 바로 제가 여기 가입을 해놓으면 바로 인식을 해요. 카카오티 주차장에 진입을 했다고. 그럼 나갈 때 자동 정산이 돼요. 나갈 때. 그럼 따로 거기서 뭐 신용카드 뭐 할 필요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 대신 그 쿠폰을 받는 게 있죠. 할인 쿠폰 받는 거. 그건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거기다가. 그래야 그만큼 계산이 덜 빠져나가죠. 튀고 여기 대리 부르는 거. 그다음에 요새 하는 거 있죠. 퀵 배송. 그것도 되고. 무지하게 많이 늘었죠. 여기 다 펫까지 있네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택시죠. 여기 택시 한번 해볼게요. 택시. 마지막에 호출만 누르지 마세요. 호출 누르면 진짜 택시 옵니다. 자, 현 위치가 여기 맞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가는 거를 뭐 어디를 할까요? 서울역? 서울역 공항철도 목적지로 설정.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요. 정확히 위치를 한번. 왜냐하면 GPS 오차가 있잖아요. 또 오차를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요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자, 벤티는 이게 저 큰 차예요. 짐이 많거나 뭐 사람이 많을 때. 그다음에 여기 블루는 좀 비싼 거예요. 바로 오는 거. 조금 더 비싸고 블랙은 그전부터 있는 뭐 모범 택시 같은 수준이고요. 제일 난 게 일반 호출이에요. 일반 호출.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고 막 그랬다. 그럴 땐 일반 호출보다는 블루를 부르시는 게 좀 나아요. 상황이 급박하다. 그럴 땐 블루 누르면 그 택시기사 호출할 때 벌써 그게 같이 뜨거든요. 그럼 빠른 사람이 눌러서 빨리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몇천 원의 차이이긴 하지만 블루를 부르는 게 낫고. 불편한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금액을 할 예, 테니까 예, 이런 거예요. 예, 같은 금액만 예. 택시가. 그게 호출이 떠요. 아, 뜰 때 얼마라고 딱 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딱 먼저 누르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일반 택시가. 예. 자, 그래서 일반 호출을 한번 불러볼게요. 일반 호출 터치하고. 그럼 여기서도 뭐 중형 대형 할 수 있는데 그냥 중형 두고.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서 요대로 이제 이 호출을 누르지 마세요. 파란 거. 거기만 안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본인 탑승할 때는 이렇게 두고서 호출하기 누르면 돼요. 근데 내가 누구를 불러주는 거야. 나는 여기서 있는데 서울역에 누가 도착을 해. 그럼 내가 갈 필요 없죠. 서울역으로 보내서 그 사람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면 되잖아. 그리고 뭐 집에 있는데 뭐 서울역에 무슨 또 어르신이 오셔. 택시 불러서 그분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본인 탑승을 타치하는 거야. 본인 탑승 타치. 그럼 여기에다가 연락처를 직접 입력에다 넣으면 돼. 그분의 전화번호. 예. 그렇게 놓으면 기사가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요 번호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는 내가 하는 거고. 이거 되게 편하죠? 이거 쓰시면.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학교 늦게 끝나거나 뭐 학원 늦게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불러서 집에 오게 하면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죠? 택시 기사랑 전화 여기 차량 번호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안상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일 기본이 요거예요. 일반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심야나 아니면 이렇게 좀 못 미는 시간에는 바로바로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요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블루를 부르거나 그럽니다. 자, 대리 쓰실 일 있나요? 그런가요? 자, 대리 한번 눌러보게. 대리. 큰 차이는 없는데 대리를 누르면 자, 여기 집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네요. 자, 이게 누르면 여기서 동료가 있어요. 이렇게 무지하게 비싸네요. 착한 요금은 38,000원이나 되는데 착한 요금이래.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빠른 배정이라고 있죠. 아까랑 똑같은 일반 호출이랑 여기 가격 차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착한 요금에서도 바로 호출이 안 되면 거기서 요금을 딱 조금씩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요금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결제하는 걸 미리 내가 어떤 걸 결제하는지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이제 대리기사가 꽉 누르고 대리기사가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요건 편하시죠? 대리기사. 그다음에 자, 주차는 그 누르면 주변을 어디 있는지 이게 보여줘요. 내 주변을 내 차 위치로 이 주차장이 보면서 그 밑에 T라고 매크 되어 있는 거는 그 T하고 카카오 T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글로 내비가 바뀌는 거예요. 주차장 안내까지. 됐나요? 굉장히 은근히 편해요, 이것도. 이래서 뭐 그 정도 하면 다 했네요. 뭐 그렇게 하고 카카오 지하철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 지하철. 자, 여기 뭐 지하철 종결제도 있고 그러는데 카카오 지하철 해보죠. 근데 이것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어서 좀 편해요. 다른 거보다. 자, 설치하셨나요? 여시고. 자, 여기도 이제 위에 상단에 3선이 있어요. 상단 3선을 눌러서 여기도 똑같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됐죠? 여기 눌러서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 표시가 되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설정이라고 있죠? 그 지역 설정을 터치하시면 지하철이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 수도권서부터 이렇게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급행 노선만 보겠다. 그러면 급행 노선 터치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설정이 있어요. 카카오 지하철 설정 누르면 하신 대로 뭐 실시간 도착 정보 사용, 하차 알림 음성 안내, 그 다음에 거기에 환승 도보 시간 있죠? 환승 도보 찾으셨나요? 환승 도보 시간. 네, 거길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갈아타는 때 있잖아요. 내 걸음걸이 시간을 미리 할 수 있어요. 내가 빠른 걸음이냐 느린 걸음이냐 미리 해놓으면 그 정도에 맞춰서 그 환승 도보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요 정도 하시면 뭐 자, 요렇게 나서 잠시 위에 꺽쇠 누르고 여기도 영명을 위에다가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확대 축소가 되죠? 손으로 오므리면 이렇게 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자, 이번엔 터치해서 한번 해볼까요? 해화역에서 해화역 해화역이 청색이죠. 청색에서 해화역을 찾아서 해화역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 자, 그럼 여기 출발 도착이 되죠? 해화역 출발 터치. 자, 어디 가볼까요? 한번 갈아타는데 바로 가지 말고. 서울시 아, 서울은 바로 가요. 이거 4호선. 서울시 동능역 네? 동능역 공릉역. 동능 동능 고랭이 할 때도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런 너무 시골인가? 몇터 산 고랭이요? 경기 중앙선 도농역 도농역. 도농역 경의중앙선. 자, 이거 못 찾을 때는 입력해야 돼. 도릉이야 릉 도농이죠? 도농. 도농이라고 나와. 여기 중앙선 확인. 여기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멀리 시간은 많이 안 걸리네요. 47분. 세 번 갈아타네. 최소 한승.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갈아타고 1,600원이고 그 다음에 두 정거장 가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갈아타네요. 그 환승.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경로를다가 조금 더 요 경로만 보겠다. 그러면 경로 더보기. 그다음에 이 노선 보기 때문에 그 까맣게 지도 모양 있죠? 그 까만 모양 누르면 이렇게 그 경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만. 그리고 여기 알리면 여기는 알리면 여기 밑에 시계 모양이 있어. 시계 모양. 시계 모양 보이나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 지하철에 그걸 여기 사용량 최적화를 켜줘야 돼요. 카카오맵. 동의하라고 그러네요. 예. 보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적화 결정 기능 예로 해달라는 건데 이게 잘 말을 안 듣네요. 카카오 지하철을 찾아주셔야 돼요. 카카오 지하철. 이 쏘검쏘검 하네요. 왜 이래? 나한테 잘 되면 다 해줬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여기 말고 따로 그 설정에 최적화 있죠? 거기서 찾아서 다시 또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했는데 딱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럴까?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 요거를 이제 요 시계 모양을 누르면 알림이 아까 그 카카오맵에서 있었죠? 그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려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톡 공유 있죠? 요게 톡 공유예요. 톡에서 하는 공유. 이렇게 누르면 도착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눌러서 개인이나 방에다 이렇게 올려주면 똑같아요. 자, 카카오 지하철. 자, 마지막으로 얼른 요거 카카오 버스하고 끝내겠습니다. 카카오 버스.
예, 예. 근데 이게 요새는 교통체계가 지하철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좀 많이 드물어요. 기다릴 시간이 많거나 노선이 딱 안 맞거나 그래서 이 카카오 버스를 많이 하시고 싶어 해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걸 알면 미리 추운 데 와서 미리 나가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딱 시간 맞춰 나가면 되니까. 각- 이게 제일 필요한 게 저 같은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요? 예. 왜요? 지방에서 지방으로 산골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 이게 버스는 어디서 일반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시외 노선은 들어가는데 거기서 군에서 움직이는 버스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음. 몇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미리 아시고 가시면 좀 낫죠. 근데 카카오 맵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카카오 버스 꼭 써야 되는 거 있어요. 거기 카카오 맵에서는 이렇게 세부 정보를 안 알려줘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예. 이런 것까지 안 나와. 노선 내가 어디 여기 지금 있는 위치를 누르면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내가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류장 위주로 할 건지 버스를 위주로 할 건지 이런 섬세한 정리를 못해요. 거기서는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 타라 이런 것만 안내해 주죠. 카카오 맵은. 지금 그 버스 A로 자, 여기서도 똑같이 저 위에 삼선 있죠? 삼선 눌러서 이것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지역 설정이 있어요. 삼선에서 눌러서 여기서도 지역 설정을 해주고 정리 서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정을 한번 눌러볼까요? 설정. 여기에 새로 고침이라고 있죠? 요거는 차마다 버스 정거장마다 그 안내 멘트 있죠? 그거를 수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교통 상황이 생기거나 차가 사고 나면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거를 고치는 간격을 정하는 거예요. 정보를 새로 받는 시간을 정하는 거고 여기도 요 승하차 알람 음성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여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버스 설정에서 설정 있죠. 여기 지역 설정하고 그 밑에 공지사항 다음에 설정. 새로 고침하고 승하차 알람 음성 안내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입력창인데 여기다가 정류장 이름을 넣거나 그러니까 정류장 번호를 넣거나 정류장 이름을 넣거나 버스 번호를 넣거나 뭘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썼기 때문에 이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정거장이고요. 요거는 버스 번호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내가 자주 이용하는 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러면 거기만 타치하면 버스 누르면 버스 현재 어디서 있고 어느 순서대로 오는 거고 정거장 누르면 정거장 중심으로 버스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여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해화역 누르면 같은 데로도 정거장이 많죠. 자, 여기도 해화역도 보면 정거장이 해화여고, 동성중고, 마로니에공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마로니에공원이잖아요. 마로니에공원 누르면 여기 마로니에공원 해화역 중심으로 여긴 지금 정거장 중심으로 버스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 가는 건지 모르죠. 그 번호를 한 번씩 눌러봐야 돼. 내가 번호를 모르면. 그리고 여기 내가 즐겨찾기를 여기 노란 걸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즐겨찾기의 표시가 여기 버스 정거장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노선을 모르면 버스를 한 번 이렇게 누르면 노선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버스가 여기 마로니에 공원 표시로 이래서 여기서 버스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이동 사항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정거장 위주로 돼서 이제 됐고, 내가 번호를 내가 미리 확실히 알면 여기 역 대신에 버스 번호를 넣는 거예요. 버스 번호 100번. 자, 그러면 여기 버스, 그 대신 여기 버스를 넣으면 정류장이 아니고 이거 여기를 버스를 바꿔줘야 되죠. 여기 버스를 바꿔주면 이렇게. 근데 이게 서울서부터 경기 뭐 전체 같은 100번이 다 뜨네요. 이게 서울 100번. 는 요는 스마트폰이 진짜 안 보이는 어디가 한 거예요? 약간 아, 이게 지금 벗어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요것도 내가 자주 타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별표 모양 눌러서 즐기찾기를 해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100번이라고 뜨죠.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도 제가 정거장 하나 즐기찾기를 해놨고 100번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정거장 위주로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버스 번호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거장은 버스 정거장만 눌러도 되죠. 정거장 누르면 아는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버스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걸 못 한다. 그럼 두 번째 시간 맞춰서 그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카카오 버스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잘 하고 싶어 하세요, 진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버스를 잘못하면 되게 많이 기다리게 하잖아요. 네. 자, 요 다음에는 4강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하기 때문에 제로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나중에 하고 아까 도보는 아까 한번 해드렸죠. 혹시 오늘 한 거 중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오늘 한 거 아니라도 뭐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버스 자동 설정 어디 있었죠? 거기 위에 삼선 설정했었죠? 삼선. 네, 택시에서 네, 결제 기능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 돼 있고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으니까 자동 결제 기능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도착해서 그냥 일반 결제 하고 싶었을 때 아, 일반 결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기능은 그거는 그냥 내가 카드를 주면 돼요. 기사한테. 한계를 아, 내가 대신 내주는 거? 그것도 있고 네. 오늘 내가 이제 호출하기에서 불러오면은 네, 보통 뭐 자기가 카드가 돼 있으면은 가면 자동 결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냥 그 자동 결제하는 수동 결제하는 방법 따로 있는지. 거기서 내가 결제할 걸 결제 수단을 저 선택을 바꾸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들어가는데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호출하기를 하고 나면 고객 불러 봐야 되거든요. 뭘로 결제할지요. 근데 호출하기를 지금 우리가 못 해보니까 결제 그러니까 방법. 거기에 결제 수단 꼭 이게 카드 모양이 보여요. 거기 눌러서 뭘로 하겠다 이렇게 미리 눌러도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결제 수단을 바꾸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지금 호출하기로 하면은 네. 그 호출하기로 하면은 바로 결제 호출이. 방법이 다 알려야 되는데 호출하기 우리가 못 눌러보잖아요. 네. 네, 그 수동 결제 가서 내가 카드로 하고 싶을지 아니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할지 더 앞쪽에 그거는 여기서 미리 해놓을 때 근데 그거는 자동 결제를 미리 그거 한 다음에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은 기사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그 요새 카카오 택시 많이 늘었죠? 그런 거는 카카오로 페이로 자동 결제가 돼요. 그냥 놔두면. 카카오 택시를 네. 그게 스마트폰하고 뒤에 직접 결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화면을 좀 못 보니까 여기서는 화면이 안 떠요. 맨 마지막에 아까 본부장님 결제 그 호출하기 하기 전에 포인트 그 부분 눌러보면 아까 포인트 눌렀는데 안 나오던데. 포인트 누르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결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호출을 하시고 자, 눌러도 되는데 맨 마지막 호출을 누르면 호출하기를 하셔야 나와요. 아니 그거는 호출하기를 하면 카드 등록이 돼 있으면 호출하기 하면 호출이 되고요. 그렇죠. 카드 네 그러면 안 되고 자, 일단은 부른 여기서 다음에 자동 결제할 건지 해서 거기- 디파트 설정해서 네 한 다음에 결제 수단이 나와요. 네 하나 선택을 하시고 택시 하나 일반으로 하고 자 여기서 호출하기까지 눌러주라고요? 포인트 눌러보시면 눌렀죠. 여기. 포인트 포인트를 누르시면 끝에 오른쪽으로 미시면 맨 끝에 직접 결제 네 그거 누르면 돼요. 네, 여기 눌러도 돼요. 직접 결제 그거 누르시면은 카드 그러니까 결제 안 되고 내가 출발하기 만나서 전에 이렇게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오는 게 호출하기 한번 누르야지 나온다. 아니 호출하기 바로 위에 쿠폰이라고 있어. 쿠폰 여기 보이죠 여기 자 여기 포인트 있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그러니까 카드 등록 안 되어 있는 분은 누르면 여기 결제 수단으로 나와 이렇게. 이라고 그러면 옆으로 밀면 포인트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직접 결제할 건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카드를 줘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이중 결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중 결제는 아니에요. 이중 결제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대리를 왜 주는 게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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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줌이 제가 저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중간에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 했어. 영치가 비싸서 그 끊어다가 대신해야 되는데. 10분밖에